추모와 애도에 도발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슬픔과 침통함 속에 안전하지 못한 사회를 원망하며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부터 북한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특히 이번엔 한 발이 북방 한계선을 넘었고 우리 앞바다 코앞까지 떨어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온 건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군은 곧바로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오늘은 북한 도발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고 이태원 참사 소식, 특히 경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첫 소식 이금평 기자입니다. 오늘 북한은 동서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섞어 25발가량을 쐈습니다. 이 중 아침에 한 발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울릉도 방향을 향했습니다. NLL 아래로 26km, 속초에서 57km, 울릉도 서북방에서 167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영해로부터 불과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NLL을 넘어 우리 영해 근처에 떨어진 건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라며 북한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도발은 분단 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 공군은 F-15K,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NLL 북쪽으로 미사일 3발을 쐈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에 쏜 지점과 같은 거리 지점을 골라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3배로 대응을 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시 NLL 북측 수역에 해상 완충구역에 1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도발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도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 네, 국방부를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광 기자, 우리 영해에 아주 근접한 곳까지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어떤 의도로 이런 도발까지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틀 전 한미 최첨단 전투기가 투입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됐는데 이에 대한 반발 성격이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의 연례적이고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 북한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이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어젯밤 이번 훈련을 거론하며 미국과 한국은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명분을 찾고 있는데 그 명분을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서 찾은 것 같다면서 북한의 행동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북한이 억지를 쓰면서 도발을 했는데 그런데 그동안은 한미연합훈련 기간을 피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하더라도 훈련 기간은 피하고 훈련이 끝난 뒤 도발을 하기도 했는데 근래 들어 이런 도발 패턴이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미국 핵항모나 핵잠수함이 동해상에 전개할 때에도 그리고 최첨단 전투기가 한반도에서 훈련을 하고 있을 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도발 수위 점점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분단 이래 최초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과감한 도발은 자체적으로 핵무력을 갖췄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일단 북한은 오후 5시 10분을 끝으로 군사적 행동은 멈춘 상황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NSC 긴급회의를 주재했는데 직접 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 5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뒤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이번 도발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추가로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태세를 끝까지 유지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김민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에 울릉도엔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주민들이 지하시설로 긴급하게 대피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피 문자는 25분이나 늦게 발송됐습니다. 이어서 구석창 기자입니다. (3분가량) 울린 사이렌 소리는 울릉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나 관광객 모두 이유를 몰랐습니다. 진짜 이건 처음 듣는 사이렌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인지도 못했고 지진의 일인가 이런 걱정도. 공무원과 일부 주민들만 허겁지겁 지하시설로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울릉군의 늑장 전파가 논란이 됐습니다. 공습 경보 발령 25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보낸 겁니다. 바로 이제 받은 게 없어가지고 저희도 파악하는데 이제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오르내리던 관광객들은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케이블카가 내려가니 못 내려가는데 약 1시간 동안 좀 두려움에 떨었던 건 사실입니다. 긴박한 상황에 바닷길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울진 후포항에서 241명을 태우고 울릉도로 출발한 여객선은 뱃머리를 돌렸다 다시 정상 운항하기도 했습니다. 포항에서 249명을 태우고 울릉도로 가는 배도 제때 출항하지 못했습니다. 동해상을 지나는 하늘길도 일부 막혔습니다. 정부가 추가 도발을 감안해 북한과 일본을 지나는 일부 항공로를 내일 오전까지 폐쇄했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울릉도 전역에 내려진 공습 경보는 오후 2시 해제되고 경계 경보로 대체됐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정재용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울릉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가슴을 졸였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오전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이 화면입니다.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다는 게 모든 TV 화면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과 연계된 민방위 관련 기관에서 공습 경보가 자동으로 발신이 됐고요. TV 자막으로도 송출이 된 겁니다. 네. 2016년 2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백령도와 대청도 일대에 공습 경보가 발령된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로 우리는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으킨 대대적인 도발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당황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게 북한의 자체 계획대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을 특별히 고려하진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나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협상을 하려는 목적이다라는 건데 최근에는 도발의 패턴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직접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대미용이라고 한다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발사나 핵실험 등을 해야 할 겁니다. 네. 하지만 최근 도발 패턴을 보면요. 동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외에도 다양한 도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전투기 출격이라든지 NLL 근처 해상 포격 등 주로 대남용 도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당국과 전문가들을 좀 취재를 해봤더니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대남 도발에 집중했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은 거고 그 ICBM이라는 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대남 도발을 통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서 미국의 관심을 끄는 그런 우회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핵실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인데 국정원이 날짜를 특정해가지고 그 이전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1월 7일이죠.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인데 가능성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며칠 남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좀 이르지만요. 그 시기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을 보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지만
어느 특정 기간에만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한국과 미국 등이 예측하는 대로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란 그런 분석인 겁니다. 다만 이번에 핵실험을 한다면 소형화, 즉 전술핵을 만드는 기술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 멀리 떨어진 미국보다는 가까운 우리나라가 더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